기자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최세호입니다. 처음 선보이는 자리라 많이 떨리고 설레고 한데요. 영화를 저도 오늘 이렇게 우리 배우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촬영 현장도 생각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만들었고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오직 배역 같은 박정민입니다. 이렇게 날씨 추운데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디 재밌게 보셨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정입니다. 보니까 제가 제일 못했더라고요. 둘이 너무 잘해갖고 저는 휘적거리고 울었어요. 네, 그럼 이어서 기자님들의 질문 받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플러그드 바바 이민영 에디터입니다. 저 배우 윤여정, 이병헌, 박정민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 생각하시는 그것만이 내 세상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 답변 부탁드리고요. 배우 이병헌 씨께는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극중 조화 캐릭터와 본인의 닮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전 포인트에 대해 윤여정 선생님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그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보시고 싶은 대로 보시면 되죠. 그런 거 몰라요. 저는 그냥 제 관전 포인트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냥 이병헌과 박정민이 너무 잘한다. 그냥 늘 알지만 연기는 나이 먹는다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것밖에 안 됐어요. 선생님께서 촬영장에서 제가 한 번 더 간다고 그렇게 계속 구박을 주시더니 오늘 왜 이렇게 좋은 말씀만 많이 하시는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관전 포인트를 굳이 꼽자면 그런 것 같아요.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준다는 그런 뻔한 공식들은 영화가 생기는 역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뻔한 공식이라는 건. 물론 우리 영화도 그런 뻔한 공식을 따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또 찾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그 감동의 색깔과 깊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극장을 찾고 또 그런 영화를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는 뭐 저도 나름 계속 좀 생각을 해봤지만 점점 개인주의화 돼가고 또 대화도 줄고 또 정도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지금을 사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아주 작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큰 어떤 깨달음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조화 캐릭터는 상당히 많이 닮아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의 지인들이라 봐야 영화를 오늘 이전에 봤던 지인들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 식구들이 봤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평소에 내 모습과 너무 많이 닮아있다라는 얘기를 회사 직원들한테 듣고 이 친구들이 날 진짜 아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어느 한두 부분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닮아있는 부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는 이 영화의 내용을 알고 뭐 제가 연기를 했음에도 그냥 불구하고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고 나니까 그냥 이따가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관전 포인트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좌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안진용이고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이병헌 씨랑 박정민 씨한테 하나씩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병헌 씨는 최근에 보면은 김윤석 씨라든지 그리고 강동원 씨, 조승우 씨까지 굉장히 그동안은 되게 팽팽하게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그런 로맨스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좀 전혀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거든요. 박정민이란 배우와 붙으면서 좀 느낌이 어땠는지 얘기 듣고 싶고요. 박정민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서번트 증후군 손동작 이런 건 어차피 모두 직접 치진 않으셨겠지만은 손동작 연습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연습하셨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서번트 증후군 아이들을 요즘 이렇게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뭐 마스터나 남한산성이나 굉장히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진 영화이거나 혹은 또 무거운 캐릭터를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 혹은 마스터처럼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토대로 만들었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는 경우들을 연기했을 때의 어려움도 있고 또 재미도 있어요. 어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과 감정들을 표현할 때에 더 많은 상상들을 해야 되고 상상에만 의존해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신감이 사실은 확실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연기하는 순간은. 반면에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이 정말 현실과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영화 캐릭터들을 연기할 때는 웬만한 감정들을 다 크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겪어봤던 혹은 간접 경험해봤던 그런 감정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연기하면서 자신감 있게 그게 뭔지를 알고선 연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이 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박정민이라는 배우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제가 내부자들로 이제 수상을 할 때 어떤 영화제에 가건 그 영화제의 신인상은 무조건 대부분 다 박정민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영화 한 편을 같이 찍은 것만큼 자주 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친구의 작품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 연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상을 작년에 휩쓸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찾아서 봤어요. 동주도 그렇고 파수꾼도 그렇고 또 아티스트라는 영화까지도. 그걸 보면서 새삼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신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노련한 연기를 하고 그런데 영화를 직접 또 호흡을 맞출 때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그 친구가 아무리 연기를 훌륭하게 하더라도 두 사람의 호흡과 이 케미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치고 나가건 거기에 순발력 있게 대처하면서 또 자기 것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글쎄요, 손동작 같은 거는 뭐 질문하셨던 봉사활동 이랑 뭐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봉사활동을 다녔던 거를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좀 그냥 저는 그 서번트 증후군 혹은 저희가 좀 다른 세상을 사는 그분들에 대한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자 그 취지로 봉사활동을 간 건데 그래서 그게 그냥 제 어떤 마음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얼마 전에 그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여쭤봤더니 저희랑 같이 이렇게 있으셨던 걸 얘기해 주시는 게 더 감사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제가 봉사활동을 했던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한 반에 5명의 친구가 있어요. 제가 뭐 그 친구들을 관찰하거나 뭐 제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특징을 따오거나 하는 거는 정말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제가 뭐 나름대로 책도 보고 뭐 영상도 보면서 연구했던 것들, 그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만 제가 표현을 웬만하면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손동작뿐만이 아니라요, 몸짓이나 말투나 어떤 그런 것들을 집에서 이렇게 해보면서,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는 그게 몸에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연습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측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인데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영화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게 장애를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힘의 논리로 살아왔던 조아라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진태의 어떤 음악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어떤 일종의 힐링을 받는 그런 수순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각본을 먼저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게 되시면은 이야기의 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보게 하기 위해서 연출적으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을 고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각자 결핍이 있지만 하나의 가족으로 완성되는 그런 각 개인별로의 어떤 캐릭터가 좀 그래도 극대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면 서로 좀 대척점에 서 있는 듯한 캐릭터들이 필요했었고, 진태 같은 경우에 그 서버트 증후군을 처음에 준비하고 캐릭터로 녹여내고 만들고 하면서 든 생각은,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모르겠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아는 듯이 풀어놓지 말자. 물음표는 그냥 물음표대로 두자. 그럼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건 뭘까? 그냥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쉽게 부딪힐 수도 있고 흔치 않게 부딪힐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 그 이웃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따뜻하게 볼 수 있고 비호감보다는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영화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서버트 증후군 캐릭터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였고요. 거의 우리 정민 씨가 다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캐릭터에 대한 미세한 그 순진무구하고 호감 가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진짜 다 쏟아붓는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정민 씨가 그 캐릭터에 대해서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저보다, 그래서 특별한 디렉션도 없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진태화가 돼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저는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걸 기록하는 그 과정이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에 음악이 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다양한 음악들이 등장을 하는데 음악 선곡에 있어서 좀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클래식의 그 문외한이다시피 하니까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준비하려고 할 때 이제 선곡부터 먼저 했습니다. 선곡부터 했는데 무작정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제 귀에 제가 가장 일반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일반 관객들. 뭔가 그냥 제 귀에 편안하고 좋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곡들을 일단 선곡해서 곡부터 선곡하고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프로덕션 과정에서 황상준 우리 음악 감독님이 클래식을 전공도 하셨고 굉장히 조예도 있고 그래서 미세한 어떤 조율, 선곡에 대한 조율들 그리고 선곡에 대한 확장 그리고 플레이백에 관한 편곡 이런 것들을 또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만족스러운 음악 작업에 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안 계신가요? 예, 요 좌측에 예, 지금 손 들어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 인사이드 정찬혁입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주연들의 연기도 그랬지만 조연들의 연기도 돋보였는데 좀 캐스팅 과정에 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말 조연분들도 전부 다 모든 분들이 지민 씨도 그렇고요, 우리 성령 선배님도 그렇고, 문숙 선배님도 그렇고, 현진 씨도 그렇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시나리오를 들고 노크를 했을 때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고 제가 신인 감독이고 입봉작이기 때문에 불안한 면이 많으셨을 텐데도 우리 윤영 선생님, 배원 씨, 정민 씨도 행운이었고 다들 정말 어떻게 보면 저를 응원해 주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만큼 협조적이고 열심히 해주시고 작은 역할이면 작은 분량이면 작은 분량대로 와서 정말 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거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그냥 행운이지 않을까? 이게 무슨 복일까? 하여튼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좌측에 뒤편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아주경대 최송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윤여정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두 아들이 굉장히 색깔이 다른데 연기적으로 좀 조아와 진태에게 다가갈 때의 마음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그리고 또 아들처럼 정말 느껴졌던 순간이 있으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들처럼 다가왔던 순간은 이병헌은 좀 너무 어려워서 없었고요. 진태한테는 있었습니다. 많이 같이 계속 썩이고 그러고 그래갖고 그런데 그냥 진짜 둘이 정말 잘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연기가 오래 하면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묵은 장이 맛있듯이.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그냥 실수를 한 거는 저가 뭐 엄마 뻔하잖아요. 하나는 제가 키운 자식이고 하나는 낳기만 하고 못 키웠기 때문에 어떤 의미는 이병헌이 어려운 거는 제가 그냥 조금 비아냥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어렵죠. 왜냐면 제가 죄의식이 많잖아요. 이 아들은 못 키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사투리가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군요. 그 동네 사람 아니면. 그래서 늘 똑같은 엄마를 하니까 제 칸에 저도 좀 어떻게 좀 도전을 해보려고 사투리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감독님은 힘들면 하시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하겠다고 달라붙은 거를 중간에 너무 후회했어요. 제가 그게 영어보다 더 힘들더군요. 제가 하는 것마다 다 틀린다는 거예요. 제가 음정을 못 맞춰서. 그래서 이번 작품은 저의 그냥 아무튼 실패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 TV조선 박소영 기자고요. 박정민 씨랑 이병헌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아노 관련해서 질문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영화상에서 굉장히 수준급의 연주를 선보이시는데요. 실제로 원래 좀 피아노를 연주를 하셨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얼마나 연습하셨는지 일단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이병헌 씨는 사실 굉장히 좀 스케일도 크고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작품 많이 하시다가 이번에는 좀 현실에 좀 발을 디딘 것 같은 느낌의 작품으로 다시 관객을 만나게 됐는데요. 좀 예전에 뭐 아름다운 그녀 같은 드라마 생각도 좀 나고요.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촬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만나기 전까지는 피아노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의욕 하나만 가지고 감독님과 첫 미팅을 할 때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실언을 하는 바람에 첫 미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피아노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꽤 많은 시간을 하루에 피아노에 투자를 했는데, 어느 순간 감독님께서 피아노를 한 대 사주시더군요. 집에서도 치라고. 그래서 집에서도 피아노를 계속 치고, 그런데도 사실은 힘들죠. 클래식 곡을 거의 뭐 실제로 영화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곡을 이제 연습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열심히 했습니다. 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사실 처음에 감독님하고 정민 씨가 피아노를 CG 없이 이번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여서, 야 정말 큰일 났다 이거는. 왜냐면 저는 정말 100%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 빨리 지워버리시고 CG로 할 부분을 CG로 생각을 하시고 또 연습을 통해서 배우가 해야 될 부분을 딱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게 아마 정민이한테도 되게 좋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해내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감독님의 의지도 대단하지만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보통 집념의 사나이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친구가 저런 정도로, 물론 그 손가락의 어떤 위치나 흉내지만 그런 것도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배우는 포기하지 못하고 배우와 피아니스트를 같이 병행해서 이 친구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뭐 저한테 온 질문을 답하자면, 영화를 선택할 때 굵직한 뭐 제작비가 크게 들어간 영화관, 적게 들어간 영화관, 그것은 영화를 선택할 때 저한테 기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싱글라이더라는 작품은 못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딱 처음 읽을 때 그 스크립트가 과연 나한테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지가 가장 작품을 결정하고 고를 때 저한테 가장 큰 기준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이런 생활적인 또 그리고 굉장히 현실에 딱 붙어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신선했고, 하면서 참 많이 스태프들과 또 배우들과 함께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진짜 즐거운 촬영이었고, 아름다운 그녀를 말씀하셨는데
아름다운 그녀에서는 진짜 현재 복서인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권투 연습이라든가 뭐 권투 선수의 그 분위기를 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면 이 영화에서는 한물간 전직 복서이기 때문에 몸을 만들 필요도 없고 약간 한물간 느낌의 몸매를 만들고 권투도 사실은 이 영화에서 크게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화는 진짜 그야말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드라마 위주의 그런 이야기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약간 예전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해피투게더라는 드라마와 굉장히 어떤 정서가 좀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앞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리치 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저 감독님하고 이병헌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우선 감독님은 그 한지민 씨하고 박정민 씨 그 피아노 연습하셨는데 그 만족도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병헌 씨에게는 뭐 박정민 씨 피아노 실력만큼이나 기억에 남는 게 춤추는 장면인데요. 춤을 너무 잘 추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 장면에 대한 에피소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씨하고 지민 씨 그 헝가리 무곡은 시나리오 아마 제일 먼저 선곡됐던 것 같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 곡길에 맞춘 편집도 하고 정말 실제 연주로 그 장면을 찍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게 감독이 욕심이 있다고 결코 되는 게 아닌데 정민 씨나 지민 씨가 거의 몇 달을 계속 그 합주를 위해서 만나서 연습하고 확인하고 또 미세하게 다시 편곡되면 또 바꿔서 또 연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찍은 장면이거든요. 정민 씨 처음 만날 때도 제가 그냥 바람이었는데 피아노 연주가 CG나 대역으로도 충분히 그럴싸하게 나오지만 실제 연주가 쏟아지면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가 차원이 다르다.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많이 주변의 제작진들도 그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 정민 씨는 정말 도레미파솔라시도도 피아노 건반을 안 건드려 본 상태였는데 지민 씨도 그렇게 뭐 능숙하게 어릴 때 한번 쳐보고는 피아노를 거의 이렇게 가까이 안 하고 산 걸로 아는데 두 분이서 연습 그리고 작품에 대한 애정 그 장면을 찍을 때 너무 감사했죠. 너무 고맙고 신기하고 저도 감탄하면서 찍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보는 순간 약간 재밌겠다 생각도 됐지만 약간 걱정도 됐었던 부분이 조화 느닷없이 일어나 브레이크 댄스를 춘다라는 지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연습 전혀 안 했던 왜냐면 사실 거기 저의 몸놀림과 춤솜씨는 사실 선천적인 저의 그 춤 실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저는 찍으면서도 그렇고 걱정했던 건 싸이 뮤직비디오를 사람들이 연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싸이 뮤직비디오를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갑자기 드라마에서 빠져나와서 갑자기 싸이 뮤직비디오를 연상하면 어쩔까. 그 둘 다 브레이크 댄스인데 약간 이런 걱정이 좀 되기는 했었는데 현장에서는 어쨌든 뭐 스태프들 모두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들이었었나 봐요.
굉장히 다들 막 여기저기서 너무 웃음이 많이 터져서 NG도 나고 재미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신가요? 네, 그럼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마지막 인사 말씀 윤여정 선생님부터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형식적인 거 이런 걸 잘 못해갖고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관심 갖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잘해봐요. 메이크업 하려고. 어쨌든 간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새해 시작이 이렇게 흐뭇하게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영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화를 보시게 될 관객분들에게도 또 영화에 참여했던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오래간만에 많이 웃고 또 유쾌하게 극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를 처음 봤는데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 추운 겨울에 아마 저처럼 따뜻하게 집에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윤여정 선생님하고 이병헌 선배님하고 감독님하고 또 저하고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제가 제일 잘한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합심해서 열심히 현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 기운이 관객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역시 또 우리 윤여정 선생님, 배우 장민식 배우분들의 힘이 그 연기가 특히 또 이렇게 캐릭터 밀도 있는 드라마로 끌고 가야 되는 영화인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새해 내 가족과 이웃들 이렇게 따뜻한 어떤 선물, 온기 이런 것들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포토타임을 진행할 텐데요. 무대를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잠시 무대 바깥쪽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중앙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요. 박정민 씨 단독 컷 촬영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중앙 쪽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에 다시 보시고요. 윤여정 선생님 단독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중앙에 서셔서 왼쪽 카메라 먼저 시선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카메라에 시선 부탁드립니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병헌 씨, 박정민 씨 다시 모시고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왼쪽 먼저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 단체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촬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측 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판넬 들고 다 같이 밝게 웃으시면서 마지막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왼쪽 카메라 먼저 보시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중앙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우측 카메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인사드리고요. 마지막 인사하시고 무대 바깥으로 퇴장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날씨도 추운데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것만이 내세상